성장기 아이들의 수면 문제. 오늘은 제가 그 원인과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아름입니다. 꿀잠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고 반대로 꿀잠을 자야만 행복하기도 한데요. 이런 사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똑같아요. 그만큼 행복과 수면은 참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부모로서 아이들의 수면 상태를 파악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읽기, 수학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7.3시간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초중고등학생 모두 수면 시간이 다 줄었어요. 특히 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은 6.1시간으로 매우 짧게 나타났죠. 게다가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과다한 핸드폰 사용, SNS 노출 등으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통계는 우리 아이들의 낮은 행복도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연구조사 결과 우리 아이들이 보고하는 수면장애 정도가 부모님이 인지하는 것과 실제로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수면장애 증상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오히려 과장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잠을 따로 자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수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면장애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얘기를 둘 다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아이가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수면 문제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파악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있다면 아이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면 문제의 정도가 더 높습니다. 반대로 반항장애나 품행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수면 문제를 보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수면 습관에 흔히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 환경, 두 번째 충분한 영양 섭취입니다. 수면 환경 중에서도 공간적인 것과 생활 습관적인 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공간 환경에 대해서는 침실은 시각, 청각, 후각적인 면 모두가 다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조용하고 어둡고 안정적이며 덥거나 습하지 않고 쾌적하고 적당한 온도로 유지해야 안락한 환경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라벤더 오일과 같은 아로마 오일로 은은한 향을 침실에 퍼뜨려주면 숙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시청 다 아시다시피 수면에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이고요. 또 컴퓨터, TV,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기계를 침실에 두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조금 웃긴 얘기긴 한데요. 부모님과 같이 자는 것이 아이의 숙면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코골이, 수면 문제, 수면 습관 때문에 또는 선호하는 온도나 습도가 아이들과 조금 달라서 오히려 아이들의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잠자리 들기 전에는 잠자리 일과를 만들어주면 또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하기, 잠옷 입기, 베갯머리 인형 정리, 동화책 읽어주기 등 간단한 행동을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죠.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아이에게 맞게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잠을 채우기 위해서 낮잠과 주말 수면도 일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주중과 주말의 수면 시간 차이를 한두 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9시에 자야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서 키가 큰다고 여겨서 억지로 9시에 재우는 경우도 있어요. 10시간에서 11시간은 자야 건강한다고 여겨서
그 시간을 억지로 채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키가 크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상황에 맞게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교과서적인 절대적인 수면 시간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필수 미네랄, 균형 잡힌 비타민, 이런 것들로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즉, 영양 불균형을 막아라가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인스턴트 음식으로 식사를 하거나 과한 간식으로 식사를 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것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필수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도한 군수축이나 면역력 저하, 그리고 두통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을 유발해요. 이러한 것들은 숙명을 방해하겠죠. 그러므로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적당한 탄수화물, 균형 잡힌 비타민, 미네랄로 아이들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좋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꿀잠으로의 입면을 도와줍니다. 특히 숙면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질병 상태나 건강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 아이에게는 철분과 마그네슘을 복용시켜 볼 수도 있겠고, 알러지 질환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걸 개선시켜주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 딸이 두드러기로 잠을 이루지 못했었거든요. 밤늦게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푸는 아이보다 잘 먹고 잘 자는 아이가 더 낫습니다. 어린이 수면은 학업보다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수면 문제는 아이들의 학습에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청소년들은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자작넘어 분비가 돼서 영유아보다 취침 시간이 2시간가량 늦어집니다. 그래서 영유아보다 늦게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등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결국 멜라토닌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 낮 시간 수면 부채를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이것은 학업 집중도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수학 문제 한 개 더 푸는 것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1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그 10명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상황이, 그리고 건강 상태가 다 다릅니다. 물론 수면 시간은 전문가들이 연령별로 권장하는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너무 맞추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특성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입면 시간과 수면 양을 조정해서 규칙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